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성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은 오광년 전 의원님과 함께하는 이슈 시계.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보나요? 그렇죠. 지난주에 예, 못했잖아요. 예, 지난주에 우리 제작진의 사정으로 한 주 건너뛰었습니다. 우리 PD님들 요새 바빠요. 그럼요. 이제 4월, 5월 되면 더 바빠갖고 우리 못 찍을 수도 있어요, 지금. 바빠서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지. 근데 그럴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제작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우리 이 유튜브도 퀄리티 좋게 찍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편집 시간이 없어서 많이 찍어놨는데 아직 업로드가 좀 천천히 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아니 날씨가 막 여름 날씨처럼 덥다가 어제 비가 오고 좀 이제 꽃샘추위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꽃샘추위 꼭 한 번 오잖아요. 3월달에. 그러니까 오늘 피켓 시위 계속 하시죠? 예, 오늘로서 27회차. 네. 더 추웠겠어요. 오늘 갑자기 추웠고 심지어는 이 손이 시렵더라고요. 예. 생각난 게 김건희 특검. 요거 잠깐 언급을 하면은 네. 김건희 특검이 아마도 3월에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검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하면은 법사위에서는 통과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김도우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민주당의 그 전략은 이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걸로 그러려고 하면 180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정의당이 계속해서 3분의 특검 2. 반대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전향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특검하겠다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특검의 법이 가지고 약간씩 그 이견이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좀 좁혀지지 않을까. 왜 그런 우리 오광용 의원님의 피켓 시위가 지금 막 이제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효과를 보는 건가요? 국회에서는 더 지금 장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각 지역에서 이런 피켓 시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에서도 뭐 어쩔 수 없이 특검에 임하지 않을까 그런 우리 생각입니다. 국회의원님들 밤샘 농성한다고 맨날 거기 국회 본회의장 앞에 주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고생하시던데. 지금 특검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언제 특검하는지 아세요? 뭐 말씀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240일. 그러니까 180일 동안 이제 특검 180석 이상이 찬성을 해서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도입을 태우면은 180일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돼 있고 180일 되면 자동으로 본회의로 갑니다. 예. 본회의에서 60일간. 본회의에서 60일 동안 처리 안 하면 60일 되는 순간에 처리를 무조건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특검 한번 그것도 눈여겨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12월 달쯤에 특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240일이니까. 예. 다음 총선 전에 특검이 시작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오늘의 이슈 시기에 또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우리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서실장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네, 그렇죠. 근데 검찰에서는 자기네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뭐 검찰 조사를 아주 강하게 받았던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예, 뭐 검찰에서 밝힌 거는 한 차례 조사를 했었고 그것도 뭐 영상 녹화를 다 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횟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분이 실제로 조사받고 나서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 25번씩이나 이제 이름이 등장을 하고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어요. 그거 자체가 이분이 뭐 제가 그 지인들한테 듣기로는 정말 모범적인 공무원. 네네네.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도 엄청나게 좋으신 분. 네. 이제 그런 분이었고, 그러니까 일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은 자기가 지금까지 본 그 공무원 중에 가장 유능하고 일도 잘하고 뭐 그런 공무원이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이 정말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런 압박감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아주 문제는 마치 그 죽음의 원인이 이재명 대표인 것 같이 계속 그렇게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막 거기에 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비명계에서는 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뭐 이재명 결단을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추후에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지금 검찰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언론 조사가 지금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5번째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5번째는 아니고 이제 4번째라고 봐야죠. 한 분은 성남 FC 관련해서 성남 FC가 아니고 그 쌍방울 관련해서 그 변호사비 대납권을 문제 제기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마 여관에서 이렇게 숨진 것이 발견이 됐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언론에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둥 뭐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러니까 그 지병으로 그냥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걸로 판명이 됐죠. 예. 그렇게 해서 극단적 먼저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자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그러니까 요 건만뿐 아니라 지금 검찰 조사를 받다가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나 강압적인 수사 때문에 자살을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선택하는 분들이 지금 뭐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최근 5년에 뭐 몇십 명 뭐 이렇게 그렇죠.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좀 심각하다. 네. 거기는 뭐 인권이나 이런 게 조금 없는 건 것인가? 아니면 얼마나 괴롭히길래 이렇게까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거를 생각을 안 해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뭐 저도 개인적으로 학생 때 검찰은 아니고 경찰에서 한 2박 3일 조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체도 그때 무슨 짓을 하셨길래? 아니 뭐 학생 때 뭐 80년대, 90년대니까 뻔하지 않겠습니까? 화염병 던지셨군요. 학생 운동 뭐 국보법. 저는 국가보안법, 집시법 뭐 이런 걸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엄청난 압박감이 있죠, 사실. 그런데 그때 느꼈던 그것과는 다르게 지금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죠? 거의.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쭉 사시다가 그럼요. 얼마나 괴롭을까요?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자기는 아주 착실하게 뭐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그렇죠. 이제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이고 그거를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뭐 위법하고 마치 그 자신이 범죄자로 완전히 몰리고 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강압들이 들어오고 이럴 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홍준표 지금 시장이 예전에 자기 부하 직원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주 이런 폭압적인 거 그만둬야 된다고. 자 이제 비명계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일부 비명계 분들이 지금 아주 강압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하게 이재명 대표 이제는 뭐 이제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일부인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일부긴 하지만 사실은 뜻은 같지만 목소리 내는 사람이 일부라는 거죠. 그렇죠. 일부의 목소리고 실제로 측근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제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는 심하게 이재명 나오고 대표한테 있어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그런 거를 요구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신 분 제가 실명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김혜영 전 의원이라든가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 그분들 페이스북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뭐 그분들 개인적으로 다 친분이 있으신 분들이셔서.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 검찰의 강압적 수사라든가 아니면은 검사 독재의 어떤 폭압적 수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한다든가 그런 거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어요. 근데 페이스북에 쭉 보면은 그런 거 없고 오직 뜬금없이 당내 같은 당의 대표에 대해서 그런 식의 압박을 하는 이런 게 저는 너무 비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에요. 총질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기 참호 밖에 있는 적들한테 총질을 하다가 보니까 같이 싸우는 우리 대장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다. 그러면 그쪽에다 대고 소리 지르면서 똑바로 하라고 해야 되는데 맨 저쪽에 총질을 안 하고 이 뒤에 있는 대장한테만 소리 지르면서 똑바로 하라고 하는 이 행태가 아닌가. 내부 총질이 더 아프다 이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가만히 보면은 문재인 대표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내부 총질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깨고 나갔지만은 뭐 깨고 나가서 공교롭게도 예. 뭐 당대표한테 내부 총질이 있을 때마다 꼭 총선 전에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왜일 것 같습니까? 그거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면에는 모두가 잘 되는 우리 당이 잘 되자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자기의 본인의 유리, 공천이죠. 예, 본인의 공천. 그런 것에 근거해서 네. 총질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 정치가 비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명계 분들이 만일에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이렇게 가게 된다면 또 이제 저쪽 당도 마찬가지예요. 비윤 뭐라고 하죠? 윤석열과 이제 친하지 않은 뭐 그쪽 세력 반윤, 반윤, 뭐 비윤, 멀윤. 예, 그쪽 분들 예. 뭐 해서 그런 분들이 지금 다들 총선을 앞두고 지금 그쪽 본인들의 당 대표나 뭐 저쪽 당은 이제 대통령한테까지 막 계속해서 내부적인 그런 게 있는데 그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만일에 이분들이 뭐 창당을 한다거나 뭐 당을 분열해서 뭐 이렇게 사실 총선 전에 꼭 여러 당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그 길게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러기에는 오늘 시간이 그러니까 예, 거의 다 돼가요 지금. 그 단언하건대 앞으로 6개월 안에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총선이 아주 임박해서 그때 도저히 내가 살아남을 수 없다 했을 때 그때 그런 분들이 모인 일종의 결사체 혹은 뭐 내각제를 담보로 한 뭐 결사체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대체적인 그 시각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결사체가 만들어져서 성공한 적이 있나요? 사실 안철수 그 전 대표가 깨고 나서 뭐 했던 적은 있죠. 그거는 그래서 약간 다르죠. 어쨌든 예, 네, 그렇죠. 그 내용하고 예, 좀 예. 다르지만 네. 어쨌든 그나마 그때 38석인가를 차지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국민의당이었죠. 국민의당. 네, 그렇죠. 뭐 그렇게 한 적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네. 또 본인들이 어쨌든 공천에 그 좀 불리하다 싶으면은 나가서 당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은 그 가치를 중심으로 뭉치는 건데 그 가치가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이익들이 모여서 그 만들어진 결사체는 소멸하기 나름 소멸할 뿐이다. 예. 소멸하고 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비명계 분들께 뭐 한 말씀 하시죠. 예, 총질은 참호 밖을 보고 해야 됩니다. 지금은 물론 그 여러 가지 그 쓴소리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쓴소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상대방을 향해서 총질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그 쓴소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이 계속해서 그런 얘기만 하면은 당원들 정말 그 뿔납니다. 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오광영 전 의원님과 함께한 이슈식에 우리 극단적으로 선택하신 이재명 당대표님 전 도지사 시절의 비서실장님에 대한 이야기부터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그리고 우리 비명계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